채용을 해달라며 성안의 사무실에 온 변호사 최준. 저를 채용해 주시면 이거 내려드릴게요. 그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성안의 피아노 연주 영상이었지요. 제가 이 채널 운영자거든요. 그 순간 이런 새끼야! 성안이 폭발해 최준을 쥐어뜯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고! 끝내 현근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아니 법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뭡니까? 폭력이라뇨. 전 빼주세요. 느닷없고 일방적인 폭력이. 처맞으려고. 야 그러면 느닷없고 일방적이고 주도 면밀한 동영상은 어떡할 건데 이 새끼야. 내려드린다고 여기까지 직접 왔잖아요. 그러면 내리라고. 그러니까 고용을 하시라고요. 이에 현근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이쪽은 영상 내리세요. 당장 내려 이 새끼야. 변호사님은 최준 변호사 채용하세요. 사실 요즘 성안도 의뢰가 넘쳐나 변호사가 필요하긴 한 상황. 이렇게 의뢰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매미도 다 한철이에요. 한철일 때 열일해서 굳히셔야죠. 알았으니까 삭제해. 그러자 최준은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끝! 봐요. 영상 없죠? 자 이제 서로 지나간 오해들은 정리하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드디어 정식 인사를 나누는데 발, 독일에서는 이렇게 인사했어. 발을 손처럼 쓰세요. 그때 상담 오셨는데요. 벌써 의뢰인이 왔지요. 당장 출근 조금 빡센데 이게. 당장 퇴사하고 싶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준이 나가고 중년의 남녀가 들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 변호사님.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두 사람의 의뢰 내용은 성안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두 분의 부정 행위를 입증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불륜을 저질렀으나 본처와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두 사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이제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갑시다. 이때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밝혀졌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이 사람이 죽어요. 당장 이혼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변호사님. 무슨... 알고 보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자. 제가 간암입니다.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공여자가 되겠다고. 혼인신고가 정말 필요해요. 간 이식을 해주려면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였고 두 분이 혼인을 하셔서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현 부인은 이식은커녕 그가 죽기를 기다린다는데요. 현재 배우자분께서는 그 기증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 여자는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기다린다니까요. 그 여자가 보험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살릴 수 있는데 죽기만 기다리는 거 그거 살인이잖아. 그때 걸려온 전화. 아니 그런 게 유책 아닌가? 그건 돈을 재촉하는 현 부인의 전화였는데 이번 달엔 좀 더 보내줘야 돼. 얼마나? 400 더 보내줘. 벌써 없는 거야? 차 바꿨어. 15년 똥차 몰다가 강북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잠시 후 상담이 끝나자 바로 퇴근하는 성안. 좀 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뭐 때문인지 유독 신나 보이는데요. 오랑나비. 사실 성안은 오늘 조카 기영을 만나는 날이었고 오늘 저녁 9시까지 데려오고 있습니다. 삼촌, 시간 없어. 빨리 자자. 그래. 곧이어 기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아니.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기영을 보내줄 시간이 되는데 빠이빠이. 벨트부터 해, 벨트.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성안은 이유를 물었죠. 근데 오늘은 왜 미국에서 큰 사모님이 곧 들어오세요. 큰 사모님이요? 네, 기영이 친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후 아쉬워하며 기영을 보냈고 혼자 남은 성안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데요. 동생 보내는 게 되게 아까우신가 보다. 제가요? 무서워. 막 긴장하면 정색 나오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여동생 주아. 시집가기 싫다며.
징글징글하게 연락해가지고 아빠한테 말 좀 해달라고. 다정하더라. 그때 어머니. 주아의 시어머니이자 현재 기영의 친할머니인 금이가 들어왔고 이쁘다. 정말 이쁘구나. 감사합니다. 이에 성환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우리 주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주아가 정말 착해요. 마음도 여리고요. 그런데 착하다? 착하다는 말에 의미심장한 말을 한 금이 안 돼. 착하면 큰일 난다. 당시엔 웃어 넘겼지만 현재 안 돼. 착하면 큰일 나. 성환은 금이가 남겼던 말을 다시 곱씹는데요. 그런 한편 유석은 최준을 불러냈고 좋아 보이네. 네, 상태는 늘 양호한 편입니다. 이직하려는 최준에게 대뜸 협박을 하죠. 아직 편하지 마. 아직 퇴사 처리 정리된 거 아니야. 회사 기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안전장치 없이 그냥 내보낼 순 없잖아. 저는 아는 기밀이 없는데요. 그 기밀은 바로 유석이 미션이라며 최준에게 시켰던 지난 소송건. 너 내 스파이였었잖아. 아이고, 심부름 시키죠. 아유, 깜짝이야. 난 또 뭐라. 신성환도 알아? 네가 신성환 캐고 다니고 신성환 의뢰인 남편 만난 작전 짜고. 전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헤헤이. 유석은 그걸 이용하려 하는데요. 누가 시킨 게 중요하니? 시킨다고 한 놈이 너라는 게 팩트고 너란 놈이 신성환 사무실에 성실을 약속하며 입사하겠다는 게 넌센스지. 그렇게 유석의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최병! 멍하니 있는 최준을 현근이 발견했고 왜 여기 있어요? 왔으면 사무실로 오지. 아, 한잔하실래요? 이에 최준은 현근에게 도움을 청했죠. 어떡하죠? 신성한 변호사님이 하시면 저 마저 패겠죠? 아, 이번엔 말릴 명분이 없네. 하지만 성환이 최준을 꺼리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신변이 최 변호사님을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잘생겨서? 최변이 금화에서 와서 그런 거거든. 아니, 박유석, 신성한 둘이 왜 그래요, 정말? 아, 이거 말해주면은 신변이 지랄 난리 날 텐데. 그러자 최준은 알려달라며 땡깡을 피웠고 아, 제 인생이 달린 일이라고요. 신변한테 아는 척하면 절대 안 돼요. 프라미스. 도장까지 딱, 응? 결국 현근은 유석과 성환의 일을 말해줬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피아노에서부터 시작됐다고나 할까. 그리고 잠시 후 현근은 같이 변명을 해주는데요. 최변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시키는 일이니까, 응? 그렇죠, 최 변호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 인턴 변호사인데. 아이고. 하지만 성환은 최준의 상황을 비꼬기만 하고 와, 나 처음으로 박유석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네. 박유석은 지금 완전 빡치는 상황이거든. 응? 이거 아주 대단한 스파이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그래갖고 정식 명함, 변호사 명함 딱 팔렸는데 나 적진으로 들어가겠어 하고 이직을 해버렸네. 이거 상당히 노여운 상황 아니야, 이거. 이에 최준은 속사포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죠. 박유석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연이 뭔가? 최변. 아니, 왜 이 쬐끄만한 사무실에 신경을 쓸까? 무슨 사연인가? 그 사연이 무엇이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피아니스트 겸 로이어 신성한 형님을 돕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어림도 없는 기색에 포기한 순간 월급은 준답니까? 월급이요? 아니, 스파이 활동비는 받아야지. 안 할 건데요? 하세요. 금화에서 활동비 받아서 우리 사무실 회식합시다. 성환이 이중 스파이를 제안하는데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막 퍼다 날라요. 난 모르는 일이고 너는 그 인간 스파이 해. 진짜 개멋있어, 진짜. 제가요, 저 포도가 무르익어서 최고의 와인 농장이 되도록 최고의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더 할 말 있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준의 일이 해결된 가운데 꽃을 들고 나타난 정식. 창사 이후로 첫 신입사원이 오신다는데 이 정도 세레머니는 해야지. 제가 또 이게 초면에 꽃을 받아보신다. 꽃의 주인공은 바로 서진이었죠. 환영합니다. 나도 오늘 생일인데. 음력생일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째선지 꽃을 받은 서진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잠시 후 꽃다발을 들고
한 식당에 가는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성환과 현근이 그 식당에 있었죠.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아 그러게. 여기 사무장님이 저기 낮술 매니아라. 서진이 눈치를 보자 식당 주인이 먼저 꽃을 물었고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제가 받은 건데 마땅히 줄 데가 없어서. 이에 서진은 조심스레 꽃을 건넸는데요. 죄송해요. 버리는 건 아니고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해서. 그런 거 있으면 저 다 주세요. 그러자 식당 주인은 서진의 불편한 기색을 바로 읽었죠. 난감한 데서 받은 어느 새끼야. 이어서 성환은 서진에게 꽃을 준 사람을 확인하고 세범 씨. 난데요. 그 혹시 그 실장님한테 꽃 같은 거 준 사람 누구? 그놈이군요. 알겠어요. 잠시 후 성환과 현근은 정식을 찾아가 그를 노려보는데요. 뭐요?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거 축하한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러니까 그 꽃은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왜 니네한테 이런 개새끼 눈빛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네가 왜 축하해? 뭘 잘 부탁해? 어려운 걸 왜 너한테 말해? 정식은 영문도 모른 채 욕을 얻어먹었지요. 한심한 새끼 진짜. 야, 그래 내가 오버할 순 있다. 근데 인사가 죄는 아니잖아. 이에 현근이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서진 씨는 지금 누군가가 알아보는 게 힘들어. 근데 양육권 유지를 위해서 직장이 필요해. 아직은 정서적으로 정리가 안 된 시기인데 굳이 네가 꽃다발 들고 나타나서 웰컴 이 지랄하면서 기분이 어때? 그 말에 정식도 실수를 깨달은 듯했죠. 알겠어 이제? 와, 야, 내가 감이 이렇게 떨어졌다. 와, 하지만 세범 씨가 삐진 거구나. 미친놈. 정식은 여전히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같은 시각 공항에 도착한 한 남학생. 그는 곧장 성환의 사무실을 검색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성환의 사무실에 찾아왔죠. 최정원님 아드님이면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 나왔어요. 이 남학생은 바로 얼마 전 성환에게 상담을 했던 남자 정호의 아들이었고. 근데 저를 왜? 우리 아빠 변호사시잖아요. 아직 수임 전이라서. 수임이요? 저 케이스를 진행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째선지 아빠에게 연락도 없이 혼자 이곳에 왔는데요. 근데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이라. 그런데 현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들 민수. 그렇잖아요. 아빠는 간암이라 이식이 필요하고 엄마는 이식해줄 마음도 없고. 아빠랑 바람난 아줌마가 이식을 해준다니 천만다행이긴 한데 엄마가 이혼을 해줘야 되는. 대충 맞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나 민수가 성환을 찾아온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 아니었죠.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다른 게 궁금해서요. 저 15세 이상이라 장기기증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민수는 자신의 간호로 딜을 할 거라는데. 딜할 거예요. 딜? 내 간떼 줄 테니까 그 역 같은 유학 좀 그만 보내라고. 그 말에 성환은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안녕하세요. 예. 성환은 여전히 수임을 할지 고민 중이었고 최정호 교수 이혼 소송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이에 서진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최정호 씨 사건 그냥 보내면 작곡가의 첫 영감처럼 연주 못할 것 같아요. 내 맘이니까 내 맘대로 해석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시선에 온갖 생각을 하게 된 서진. 이 사람이 날 알아볼까? 알아봤구나. 뭘 상상하고 있을까? 립스틱이 진한가? 마스카라는 하지 말 걸 그랬나? 거기엔 성환을 의식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성한 변호사님도 나를 변호하면서 지금처럼 불편해했겠지. 그런 해석이요. 그러자 성환은 지난번 서진이 식당 사장님께 줬던 꽃을 다시 챙겼지요. 사장님이랑 안 어울려요. 다른 꽃을 선물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다음날 서진의 책상 위에 놓여졌고 같은 시각 성환은 민수의 아버지 정호를 찾아갔는데요. 그 민수 군이 찾아왔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호는 당연히 거절을 예상했지요. 내가 지금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들어줄 기운이 없어요. 대놓고 비난하는 게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 각오로 그의 변호를 결정한 성한.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딱 2가지만 감당해 주실래요? 그런데 성한이 내건 조건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첫째, 암보험. 그 전부 다 해약하세요. 2번째,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성한의 변호가 결정된 뒤 정호는 아내와 싸움이 나고. 미쳤다고 당신 둘! 그 먼 데서 공부만 해도 힘든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박지연, 넌 안 창피해? 이에 아들 민수는 자기 의견을 말했지요. 나 할 말 있어. 제발 좀 들어줘. 나 다 알아봤어. 15세 이상이라 장기 이식 내 의지대로 해줄 수 있대. 야, 너 미쳤어? 그년이 시켰어? 내가 정한 거야. 민수야, 안 돼, 임마! 내가 간 이식할 테니까 제발 적성에도 안 맞는 유학 그만 좀 보내. 내 간 줄게. 하지만 엄마는 민수의 생각을 듣지도 않는데요. 다 포기하고 돌아오면 뭐 어쩔 건데? 수능 공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대학 안 가면 되잖아. 대학 교수 아들이 대학을 어떻게 안 가? 엄마. 심지어 민수가 아프다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는 엄마. 내가 몇 번이나 쓰러졌는지 알아? 나 공황장애야, 알아? 요즘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들이 아픈 것도 필요 없고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그래? 엄마가 공부 때문에 그래? 그러자 민수는 결국. 그럼 그냥 이혼해, 엄마. 그 아줌마가 이식해 준다잖아. 엄마 대신 나 대신.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불륜녀를 찾아갔는데요. 어서 오세요. 근데 투석하면 뭘 좀 말하지? 이후 두 사람은 살벌한 말싸움을 하고. 서로 지킬 건 지켜요. 여긴 왜 와? 난 여기 오면 안 돼? 네가 교수 와이프? 웃기고 자빠졌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당신은 제정신이고 평생 파마 말다가 간 좀 떼주고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니? 서로 까내리며 언성을 높였죠. 바람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해? 참 추하다 추해. 야 추해? 네가 나한테? 그 순간 뭐하는 짓이야? 끝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데요. 이거 나 진짜 그렇게 본처와 상간녀의 싸움이 있는 한편 국화꽃을 챙겨 어딘가로 가는 성한.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가족의 묘였고. 엄마 아빠 거, 주아 거. 오늘은 여동생 주아의 생일이었죠. 엄마 아빠는 꽃만 받아요. 주아 생일이니까. 결혼식 땐 분명 행복해 보였던 주아. 시집가기 싫다며. 다정하더라. 나보다? 오빠가 다정한 편은 아니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하지만 몇 년 뒤 주아는 슬픔에 빠져 지냈는데요. 그리고 그날 주아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큰 충격에 빠졌지요. 그 순간 주화의 죽음은 성한에게 너무 갑작스러웠는데요. 그렇게 주화를 잃고 부모님까지 돌아가신 현재.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80까지는 살다 가셨어야 돼, 엄마 아빠는. 그리고 너 신주아, 넌 네가 제일 반성해야 돼. 성한은 농담처럼 주화에게 투덜대지만 정말 혼자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아득하다. 그는 혼자 남은 지금이 많이 괴로웠지요. 그리고 잠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한 성한. 좋은 아침. 점심도 먹었는데. 그 눈 밑에 패치 붙이셨나? 이에 형근은 성한의 신경 쓰여 들어가 보는데 그냥 넘어가라. 그때 아이씨, 깜짝이야.
실언했잖아, 새끼야. 내가 더 시끄럽지. 어디서 면상을 거울을 봐, 이 새끼야. 너나 거울 봐, 이 새끼야. 성안의 기겁하는 반응에 형근은 모른 척 해주려던 걸 접었고 주아 만나고 왔잖아, 너. 너 이제 나한테 사람까지 붙였니? 오늘 주아 생일인고 나도 알고 정식이도 알지, 이 새끼야. 휴지나 떼, 이 새끼야. 이에 성안은 머쓱하게 눈물의 흔적을 뗐지요. 그런데 이때 성안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여자. 신성한 씨 계시죠? 그녀는 주아의 전 시어머니 금이었고 금이의 등장에 성안은 한껏 당황하는데요. 당황할 줄은 알았는데 너무 놀라니까 걱정되네. 이후 금이는 성안을 찾아온 이유를 바로 말하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네. 주하, 기영이 엄마 어디 있어요? 어디 풍수 좋은 곳에 묘를 썼는지 아니면 좋은 곳에 납골했는지 묻는 거예요. 늦게나마 주화의 조문을 하겠다는 금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아이 죽었을 때 못 와서 수년 만에 한국에 오자마자 늦은 조문하고 싶은데 내 아들놈도 모른다고 하고 새로운 며느리가 인품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모를 것 같고. 하지만 성안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너무나도 뒤늦은 제 동생 조문이요. 그 제가 사양할게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지. 이에 나가려던 금이는 갑자기 시비를 거는데요. 나처럼 독하면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고 주아처럼 착하면 법전이랑 씨름하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거고. 어르신. 내가 얘기했었죠. 착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금이가 나간 뒤 싸해진 사무실 분위기. 그러자 최준이 금이의 정체를 물었죠. 누군데 이래요? 사돈 아줌마. 사돈은 무슨 젠지가 언젠데. 그리고 잠시 후 최정호 교수건 말이야. 신성환이가 정말 수임한데? 글쎄요, 뭐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파의 짓을 위해 유석을 만난 최준은 금이가 사무실에 왔단 걸 알렸고 사돈 아줌마가 왔었고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쎄했고. 사돈 아줌마? 이에 유석은 그녀가 누군지 단번에 맞췄죠. 이 아줌마니? 아, 어쩐지 낯이 있더라. 배우죠, 영화 배우. 같은 시각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금이. 뭐 그리는 거야, 하율아? 자연이요. 그래. 이때 새며느리가 기영을 부르는데 기영아. 할머니, 저 영어 과외 할 시간이에요. 좀 전까지 공부했는데 또 해? 영어만 하면 끝나요. 그러자 금이는 주화에 대해 물었고 기영이 지 엄마 있는 데는 데려가고 하니? 아직까지 찾지는 않아서요. 못 찾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리가요, 어머니. 시치미를 떼는 며느리 영주에게 대놓고 질문을 하죠. 서 대표는 알고? 글쎄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 말이야. 잠은 오니? 이모님! 하율이 재워주세요. 하율아. 이에 영주가 화를 냈지만 하율이 들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말이다.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 기영이 엄마 있는데 알아봐라. 네가 데려가기 뭐 할 테니 내가 데려갔다 오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 가정이잖아요. 그 순간 웃음이 터진 금이는 영주에게 팩폭을 날렸고 영주야, 기영이 가정이었어, 그치? 내 아들이 한 선택이니까 내가 너랑 말을 섞고 있는 거지. 기영이 데리고 꽃이나 두고 올란다. 흘려듣지 말고. 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영주는 다음날 어머님 들어오신 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유석을 만나는데 신주아 어디서 영면 중인지 알아오라시네요. 그래서 마 여사님이 신성한 사무실에 가셨었나? 거길 가셨다고요? 아, 예. 알고 보니 영주는 이 금화로펌의 홍보이사였고 유석은 오래전부터 영주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아이고, 뭐 부탁할 일인가요? 그리고 오늘 대남전자 마금이 여사가 신성한을 찾고 신주아를 챙긴다. 불편하네. 영주는 심기 불편한 일을 유석에게 부탁하죠. 신성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자료 부탁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혼 조정 중인 법원. 보험해야? 이 인간이 완전 돌았네. 아주 막 나가는구나. 성아는 본처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아주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미쳤네, 미쳤어. 그런 깡이 있는 줄 몰랐네, 최정호. 지가 남겨준 게 이 집밖에 더 있어? 지금까지 통화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원고 최정호님과의 통화 내용은 더 무자비합니다. 이에 상대 변호사가 불법이라 말하는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며칠 전 변호 조건으로 보험 해약을 걸었던 성안. 보험사에 연락하셔가지고요. 들어오는 모든 보험 전부 다 해약하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절차 좀 알려달라고. 그건 본처의 반응을 잡기 위해서였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반응하겠죠. 우린 그 반응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쓰일 방법이 불법이었고 그 반응을 잡아내는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아마 합법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도청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그저 이 정도 각오는 갖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현재 각오한 대로 불법 도청한 통화 내용을 내민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원고 최정호 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법까지 자행을 했을까요? 최정호, 당신 민수 아빠야? 그러자 예상대로 고소를 한 상대. 원고 최정호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전과자 되시는 겁니다. 알고 이러신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어차피 죽을 거 전과 하나 생긴다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고소해. 그렇게 조정은 끝났지만 꼭 건강해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장 받아야지. 전과 있는 교수라 명태는 글렀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싸움이 이어졌고 전과는 뭐고 명태 글른 거기 무슨 말이지? 당신 생각대로 되진 않는다라는 거야. 자세히 설명해줘. 아니요, 됐어요. 당신은 그냥 가던 길 가요. 이에 성아는 계획한 대로 조정 결과가 나왔으나 썩 기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의뢰를 마친 다음 날 성안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요. 그 순간 성안은 지난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 동생 통화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좀 알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차도로 걸어갔던 주아. 그 CCTV 보셨잖아요. 그 통화 이후에 제 동생이 충격받아서 정신없이 차도로 나갔단 말이죠. 아, 우리도 그게 걸려서 통화 내역을 뽑아보긴 했는데. 이에 성안은 통화 상대를 의심해 경찰에게 통화 내역을 받아봤죠. 저기 경사님 이거요. 1225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통화는 주아의 친구였다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주아 씨랑 친구고 신주아 씨가 부탁한 게 있어서 통화를 했답니다. 아, 이게 뭐 뺑소니 사건이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안도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성안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고 1225로 끝났던 그 전화번호. 그런데 현재 성안에게 온 전화의 번호가 놀랍게도 1225로 끝나는데 여보세요? 진영주라고 합니다. 서정숙 씨 아내 되는 사람. 그건 다름 아닌 영주의 번호였죠. 그러자 성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고 네, 무슨 일 때문에? 만나 뵙고 싶은데요. 기영이 일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 이야기도 상의가 필요하고요. 진영주 씨하고 상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아예 아빠랑 상의하죠. 그렇게 성안이 전화를 끊자 영주는 신경질을 내는데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내가 달리는 차에 쳐 밀어버린 것 같잖아. 주화를 향한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그 부주의한 년은 죽어서도 우아하게 관심을 받는구나. 부럽다, 신주아. 그런 한편 성안은 밤이 될 때까지 뭔가를 고민하더니 급히 어딘가로 가는데요. 성안이 도착한 곳은 바로 포도송이 앞. 마지막 알을 채운 그는 옆에 1225를 적었고 다음날 유독 성안을 만나고 싶어하는 의뢰인이 왔는데요. 멀리서 오셔서 오늘 꼭 뵙고 싶대요. 상담은요? 진행하셨어요? 변호사님이랑 직접 만나야 될 사정이 있다는데. 잠깐 뵙죠. 이후 우울한 표정으로 온 의뢰인은 성안이 이혼 전문인지 확인하는데 이혼 전문이라면서요.
전문적으로 이혼 안 하더라도 해줍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지역에도 되게 좋은 변호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에 받은 명함을 내민 의뢰인. 이 양반이 역으로 가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성안의 사무실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영주였고, 그러자 그날 밤 성안은 포도송이 앞에서 주먹을 쥐는데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시작된 피아노 연주. 그 현란한 연주를 마친 순간 성안은 다 채운 포도송이를 뜯어버렸죠.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변호사가 된 남자 신성안. 과연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성안 이혼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신성안 이혼의 5, 6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성안의 과거와 그가 복수를 결심한 이유, 그리고 여동생 주와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 등 앞서 나왔던 떡밥들이 풀리며 서서히 인물들 간의 서사가 나왔지요. 또한 성안이 맡는 이혼 소송건들은 매회 새롭고 신선한 소재로 어떻게 이 건을 해결할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요. 더불어 리뷰 영상엔 생략된 내용이지만 성안과 친구들의 티키타카와 현근의 파란만장한 이혼 스토리 등 다양하고 재밌는 요소들도 많으니 꼭 본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신성안 이혼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